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좀 연구도 하고 다루고 있던 내용들을 좀 합쳐봤습니다. 그 점심 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주제는 몰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플로우 뭐 이렇게 흘러가 되는 뜻이죠. 동사로 하면. 저게 왜 몰입을 의미할지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상대성 이론 가지고 한번 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성공들은 있겠지만 목표의 약자로 그냥 제가 G라고 했고 goal이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성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뭐가 됐든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건데 알파벳 D는 이제 디렉션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E는 이제 effort, 그래서 이제 노력입니다. 노력은 이제 스퀘어가 되죠. 제곱이. 노력은 이제 한 단위를 투입하면 제곱만큼 더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또 방향이죠. 수학을 간단하게 한번 잠을 깨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물음표. 4죠? 제곱이니까. 노력을 한 단위 더 했습니다. 뭐가 되나요? 5. 노력을 한 단위 더 했는데 결과는 이제 5칸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노력의 힘이죠.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다 간과하고 있습니다. 앞에 디렉션의 방향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네?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럼 제대로 갔을 때와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빨간 점이 지금 빨간 네모가 지금 서 있는 점이고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노력을 했으면 이제 꼬린점에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에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아까 9와 마이너스 9의 차이는 얼마나 되죠? 계산이 하다 보니까 욕 비스무리하게 됐는데 18칸이나 차이가 나 있습니다. 저런 걸 보고 이제 아니함만 못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룰 내용은 방향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뭐 일부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누가 해야 될까? 방향을 설정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대한 부분입니다. 한자가 잘 쓰는 한자는 아닙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인데 왼쪽은 이제 첫 번째 줄자를 보면 우측에 졸자에 입구변 붙어 있죠. 병아리입니다. 병아리가 이제 알에서 부화하기 전에 내부에서 벽을 깨는 모습을 가리켜서 줄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탁자가 두드릴 탁자인데 역시나 이제 좌수변에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누가 저거를 도와줘야 되나요? 병아리 깨는 거 못 보셨죠? 부화하는 거. 물론 요즘에 다 기계로 하지만 어미가 도와줘야 됩니다. 밖에서 벽을 깨는 것을. 그것을 동일한 시간에 한다는 뜻입니다. 줄탁동시.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서 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불화이가 됩니다. 불화이가. 병아리로 부화하지 못합니다. 이 고사 한자 성어가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방향과 노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노력부터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뉴턴의 상대성 이론에 빗대서 제가 만든 공식에 따르면 노력이 이제 스퀘어, 자승이 붙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세 사람의 예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솔제니친과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동백님 사건. 뭐 여러분들 역사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늘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저걸 제가 다 설명을 할까요 지금? 다 안 합니다.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찾아봐야죠. 저희가 집에 가서 동백님 사건이 뭔지. 동베를린에서 있었던 간첩 사건을 한자로 표현하면 동백님이 됩니다.
이영로 화백이라는 분이 이제 감옥에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분 글을 보니까 그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림에 대한 감을, 밥을 그 간장에 비빈 밥을 줬어요. 반찬 없이. 어떻게 했냐면, 밥을 먹으면 밥이 들어오면 그걸 땅에 붓습니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으깨요. 으깨면 간장과 흰밥이 분리돼서 나오는 그 색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해봤는데, 쌀에서 이제 간장 먹은 간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5년 동안 쉬지 않고. 네. 뭐 솔제니친이나 프랑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벽에 깨알같이 글을 쓰면서 이제 시간을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몰입의 힘이죠. 이제 이론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몰입이라는 단어를 어떤 일에 집중해서 내가 나임을 잊을 수 있는 심리적 상태라고 하고, 영어로 아까 말씀드린 플로우입니다. 무르르듯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뭐 아마 방학기도 할 때 1시간, 2시간 지나간 거 모르는 것들이 몰입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조건입니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갑자기 내가 어느 순간에 몰입한다, 이거 안 되죠. 몰입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흔히 말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택과 집중하자. 근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선택지를 만듭니다. 이게 늘 망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더 많은 선택지를 만듭니다. 백종원 아저씨가 늘 하는 말이 메뉴를 줄이라라는 거죠. 그냥 선택해야 됩니다. 메뉴를 늘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뭐 사람들의 요구하는 것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맞춰줄 수는 있겠죠. 근데 메뉴 한 가지를 늘림에 따라 생기는 부차적인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인원들을 투입해야 되고, 더 많은 재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리 방식도 더 다양해질 테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재료나 시간도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많이 파는 만큼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면,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그 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 포기와 집중이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못하는 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물론 꿈꾸는 건 좋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환상을 쫓아갑니다. 사실 이제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는 조건, 어디가 퍼펙트한 상태냐, 완전하냐, 버려야 할 것들 다 버린 상태가 제일 완벽한 상태입니다. 더 추구할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버릴 것이 없다, 이게 완전한 상태입니다. 이제 당대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한 명인 미스 반데로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Less is more. 부족한 것이 더 넘치는 겁니다. 모자란 것이 제일 아름답다. 우리 철학을, 우리나라 동양 철학에 비하면 빈자에 비하죠. 비어있는 공간이 아름답다는 의미인데, 단순한 것이 최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고가 된 것들을 다 보면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저도 이제 늘 학위 과정에서 그렇게 혼도 많이 나고 했던 부분인데, 생각의 정리가 안 되면 말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내가 공부에 깊이 빠져들지 못하면 옆에 미사일과 들러다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몰입을 해서 나온 결과물들은 심플합니다. 그 심플함을, 단순함을 모두가 알게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버리는 과정이.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생활의 군더더기 시간들, 쓸데없는 목표들, 그 다음에 쓸데없는데 투입하고 있는 노력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방향,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목표가 수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향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방향이 수립이 돼야 노력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자가 하나만 붙으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많이 보거든요.
본인은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자꾸 학교가 요구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에서 멀어져 갑니다. 제일 안타깝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상대성 이론을 정리할 텐데 딱 세 가지라고 봅니다. 먼저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이건 이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선생님이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계속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는 내 힘으로 사실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고 세상 사람들 말로는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의 2번, 3번의 단계는 스스로의 싸움입니다. 다스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2번, 3번을 보시면 찔끔 마음에 찔리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저희 지도교수한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학위과정을 한 2년 끝내고 석사 논문을 쓰고 이제 심사를 받는 과정인데요. 3명의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논문 주제가 김해 경전철이었고 고향이고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신랄한 비판들이 막 쏟아집니다. 또 저도 디펜스를 하고 싶죠. 난 당신이 잘 모르는 부분이다. 내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저기 앉아서 사인을 줍니다. 조용하라고.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무지하게 혼이 났습니다. 선생님들이 바보라서 나한테 가르침 받겠냐.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제 출장을 가던 길이었는데 같이 지하철을 타고 이제 3호선을 타고 저 일산의 대화역까지 가는 1시간 코스에 둘이 앉아서 어색하게 남자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말이 이제 틀린 말도 있을 거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놓고 보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철학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라도 듣다 보면 나한테 분명히 도움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 근데 네가 거기서 뭔가 대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선생을 잃게 된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제가 그 밑에서 저 훈련을 받았습니다. 몇십 페이지 보고서를 준비해 가는데 이렇게 제출 드리면 안 보십니다. 한마디로 해라라고 합니다. 한마디가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가 부족하면 한마디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A4 용지를 이렇게 들고 자기 쓰레기통 가서 이렇게 탁 놔버립니다. 나가라고. 그럼 또 2주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왜 저럴까? 이제 참아야죠. 물어보는 것도 내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을 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때부터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동문들과 같이 모여서 고민해 봅니다. 야, 뭐가 문제일까? 이런 방향이 아닐까? 또 계속 공부합니다. 밤새가면서. 그다음 다시 이제 정리해서 갑니다. 그런 시간들이 한 6년 정도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생각들이 조금씩 비워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학문의 깊이가 얼마나 얇은지도 깨닫게 되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들이 어떤 건지도 이제 어렴풋이 잡아갑니다. 이 스스로와의 싸움이죠.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가고 전화를 드렸었죠. 전화를 한 1년 만에 드려서 작년에 그랬더니 대뜸 좋은 일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예, 학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전화를 끊는데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부르는 곳이 있을 텐데 3년 동안은 귀머거리로, 덩어리로, 소병으로 살아라. 그럼 3년 뒤에 인정받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회의 같은 데 가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이만큼 올라옵니다. 네. 엉터리를 배운 사람들이 엉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다시 방에 와서 한 번씩 정리하다 보면 뭐가 잘못된 건지 오히려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저도 실수를 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도 되짚어 봅니다.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때 한마디 울컥했으면 실수가 됐겠죠.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와서 스스로와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저도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생각보다 좁습니다. 나라가. 저도 이제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 다 선배들이고 다 선배의 친구들이고 친구의 친구들입니다. 누구 밑에서 배웠냐 뭐 이건 다 그냥 다 압니다. 소문이 그런 식으로 다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저를 찾습니다. 근데 어디든 튀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학계는 특히 그렇습니다. 세상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기업에서도 한 4년 있었지만 아이고 뭐 내가 낸대하는 사람들은 안 찾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저 세 가지 과정이 저한테 제가 이제 석박사 과정 합해서 한 6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물론 뭐 그 전에 기업에서도 동일한 훈련이었고 한 10년 정도의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나고 나니까 잘 참았던 것 같습니다. 잘 훈련 받았던 것 같고 그랬던 것이 결국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주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에 저 의미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왜 성을 뺏는 자보다 나은지 왜 알 것 같습니다. 왜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과정이 아까 제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던 가르침대로 하다 보니 알 것 같아요. 왜 저런지.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야 너는 은근히 울컥하는 게 있어.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절대 그 울컥하면 안 돼 밖에서는. 그래서 아까 이제 회의 때마다 참을 인자를 써서 이제 먹죠. 손바닥에 써서. 근데 그 고비들을 넘길 때마다 늘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못 참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참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참기 하겠습니까? 지금 속으로 뭐 개나리 십장생을 외치고 오겠죠. 저도 사람인데. 저 말의 의미들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뉴턴의 상대성 이론에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으로 목표로 가기 위해서 디렉션과 노력인데 이 목표는 스스로 잡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옆에서 필히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혹시 뭐 주의 종일 수도 있고 뭐 같이 사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빨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부호 하나만 바뀌면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목표에서. 저것은 노력을 네 단위로 했다고 치면 결과는 16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방향이 마이너스다. 32칸이 멀어져 버린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몰입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정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쓸데없는데 드리고 있는 시간은 뭔가. 제가 이제 1월 14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인 것 같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루 1일 계획표를 잡으면서 하루에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서너 개, 많아야 5개 안 넘어간다라고 했던 이유도 그것들을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과는 좀 나오는데 잘못된 방향이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도와줄 수가 있냐?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멘토를. 아까 이제 물론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는 다 사도의 가르침을 주겠지만 밖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삶의 현장에서도 누군가에게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점이 있나?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 내 일에서 옳은 방향인지 선배들께 직장에서 있다면 선배들에게 뭐 윗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와서 물어보지 않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와서 계속 물어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기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제 경험상 방향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안 잡히다 보니까 생각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본인도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하루하루는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갈 길을 잃으면 불안하죠. 어느 순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집중하도록. 야, 너 집중해라. 좋아가지고 자, 내가 주변에 정리해줄게. 여기 와서 딱 집중해. 누가 도와줍니까? 부모도 해줄 수 없는 일인데. 스스로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주변이 정리가 되면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야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나의 개인적인 업이든 신앙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신앙 상담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주변이 너저분할 겁니다. 이걸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목표도 명확치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뭐 하면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것들을 어떤 부분으로 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사자성어입니다. 해, 풀 해자입니다. 현, 검은고 할 때 현자죠. 현악기 줄의 현자입니다. 경장입니다. 이역글 경에 이을 장자입니다. 풀어진 검은고의 줄을 다시 탱탱하게 당겨가지고 엮는다는 의미입니다. 검은고 줄이 풀어졌는데 검은고를 아무리 튕긴들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역시나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첫 사자성어와 내가 살면서 지금 완전하게 내 검은고 줄이 풀어졌는데 지금 튕기고 있지는 않나? 성과가 나올 리가 없죠.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어김없이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풀어진 검은고 줄인 거죠. 근데 똑같이 시간을 투입합니다. 몸은 힘들죠. 밖에 나가서 돈 버느라 힘들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느라 힘들고 근데 하루는 뭐 했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듭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 목표를 이룰 수가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이상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리면 뭐 먹고 살지? 뭐 여러 가지 고민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검은고 줄을 빨리 매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것도 역시나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방법 찾아야 되고 방법을 모르겠으면 빨리 가서 지도자들에게 멘토에게 물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적어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목표를 정립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기도 제목 한 번씩 올리는데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그리고 노력한 만큼 아까 말 노력의 자승만큼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근데 노력이라는 거는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공부를 했습니다. 혹은 뭐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내 스스로 감동적이어야 돼요. 나의 노력이.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건설 현장에 있을 때 아침에 보통 5시 출근하고 집에 11시, 12시 퇴근하는데 밤에 늦게까지 이제 공부를 치고 작업자들하고 이제 뭐 밤이니까 안전 못 먹고 이제 뭐 어깨동무하고 내려오는데 11시, 12시쯤 됐던 것 같은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너무 열심히 산 것 같아가지고 우리끼리 작업자들하고 선후배끼리 야 이게 예전에 정중 회장 이런 마음이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한 하루가 스스로 보람이 있고 스스로가 대견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뭘 했는지가 명확하게 결과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루가 끝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너댓 가지 정도는 할 것을 쓰고 했던 것은 체크를 하시라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하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나 이제 처음 드렸던 그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들이. 그래서 몰입하시고 노력하시고 세상에 어디 뭐 대충 해서 얻으시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죽을 거고 해서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잃을 수가 있고 그 목표 때문에 잠도 줄여야 되고 그래도 동기들하고 기숙사에서 공부하다가 저희 이제 기숙사로 가자 이러고 새벽에 청소 아줌마가 한
5시쯤 되면 연구실에 오세요. 처음 쓰레기 교육을 출근하신 거죠. 그럼 이제 학생들 이제 자야지 이러면 이제 동기들하고 나갑니다. 가서 가자. 근데 기숙사가 우리 그 식당을 기숙사 식당을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으로 열어주거든요. 기숙사 학생이 도서관 거리가 넘어가니까. 근데 5시에 가는데 식당에 빠글빠글해요 애들이. 그러면 가방 메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가자. 그러고 돌아갑니다. 쟤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6년을. 여러분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노력이 그냥 안 된다는 것이 좀 요약하면서 정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주변이 복잡하면 검은고의 줄이 풀어지면 노력이 소용없다. 25분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통 온라인 강의 25분이거든요. 익숙해져가지고